머리 9 달린 괴물. 옛날 옛적 머리 9 달린 괴물이 살았다. 18개나 되는 눈이 뚜글뚜글 돌아가고 18개나 되는 귀가 팔락팔락 접힐 때마다 18개나 되는 콧구멍에서는 킁킁 콧바람이 불고 9개나 되는 입에서는 날카로운 이빨이 딱딱 부딪혔다. 으아! 머리 9 달린 괴물이다! 사람들은 괴물을 보자마자 재빨리 도망쳤지만 무시무시한 괴물은 바람처럼 날아와 닥치는 대로 잡아갔다. 어느 날 괴물이 공주님까지 잡아가고 말았다. 힘센 군사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슬픔에 빠진 임금님은 온 나라에 이 소식을 알렸다. 괴물에게 잡혀간 공주를 구해오면 사위로 삼겠노라. 힘께나 쓰는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괴물을 잡으러 떠났다. 하지만 모두 괴물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제는 괴물을 잡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오랜만에 용감한 젊은이가 나타났자 기뻐하며 군사대장과 군사들을 딸려보냈다. 젊은이는 괴물을 찾아서 깊은 산속, 컴컴한 동굴, 폭포가 떨어지는 계곡까지 샅샅이 부셨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괴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젊은이와 군사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몹시 지친 젊은이는 자리에 앉자마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네 정성이 갸륵하니 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마. 맞은편 산에 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을 게다. 그 밑에 있는 구멍을 따라 내려가면 머리 9 달린 괴물을 찾을 수 있느니라. 젊은이는 잠에서 깨어나 군사들을 이끌고 맞은편 산으로 달려갔다. 영차, 영차. 커다란 바위를 드러내자 산신령의 말대로 땅속 구멍이 나타났다. 젊은이는 광주리에 새끼줄을 묶고 군사들을 태워 아래로 내려보냈다.
구멍은 한없이 깊고 캄캄했다. 군사대장이나 군사들은 얼마 못 가 새끼줄을 잡아당기며 소리쳤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만 올려줘요. 하지만 용감한 젊은이는 달랐다. 광주리를 타고 끝까지 내려갔다. 구멍 끝에서 시작된 땅속 나라는 무척 신비로웠다. 들판에는 향기로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고 큼직하게 잘 지어진 집들도 많았다. 그때 한 아리따운 아가씨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왔다. 누구지? 일단 숨어야겠다. 젊은이는 재빨리 우물 옆에 있는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다. 물을 기르러 온 아가씨는 바로 젊은이가 애타게 찾던 공주님이었다. 젊은이는 일부러 물동이에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어머, 웬 나뭇잎이 자꾸 떨어지지? 공주님은 위를 올려다보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누구세요? 이 무서운 곳에 어찌 오셨나요? 공주님을 구하러 왔습니다. 공주님은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괴물은 지금 이곳에 없어요. 사흘 뒤에나 돌아오지요. 괴물과 싸워 이기려면 그 안에 힘을 길러야 해요. 공주님은 괴물의 집에서 신기한 채소를 가져왔다. 자, 이걸 먹고 커다란 바위를 틀어보세요. 공주님의 말대로 채소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더니 어쩐지 기운이 솟는 것 같았다. 젊은이는 큰 바위를 들어보았다. 그러나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채소를 조금 더 먹어보세요. 공주님의 말대로 채소를 더 먹었더니 바위를 무릎까지 올릴 수 있었다. 젊은이는 사흘 동안 신기한 채소만 먹었다. 마침내 사흘째가 되는 날에는 바위를 공깃돌처럼 가볍게 다룰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괴물이 돌아왔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괴물이 크게 웃자 땅이 쩌렁쩌렁 울렸다. 젊은이는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불쑥 나섰다. 이 못된 괴물아, 내 칼을 받아라.
괴물은 9이나 되는 머리를 팩팩 돌리며 비웃었다. 에헤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마침내 굉장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챙챙 소리가 나는 칼에서 탁탁 불꽃이 튀었다. 괴물은 진짜 대단했다. 18개의 눈으로 보고 18개의 귀로 듣고 18개의 콧구멍으로 냄새 맡고 수백 개의 날카로운 이빨로 달려드니 젊은이보다 훨씬 재빠르고 무시무시했다. 하지만 젊은이도 지지 않고 싸웠다. 한참을 싸웠는데도 땅 위에서 결판이 안 나자 둘은 하늘 높이 올라갔다. 괴물과 젊은이의 싸움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괴물의 머리 하나가 떨어졌다. 그런데 머리가 곧 튀어오르더니 다시 괴물의 목에 찰싹 달라붙었다. 한참 뒤에 괴물의 머리 하나가 또 떨어졌지만 금방 도로 달라붙었다. 뚝! 괴물의 머리 하나가 또 떨어지자 이번에는 공주님이 달려가 냉큼 재를 뿌렸다. 그랬더니 머리에 재가 묻어 목에 달라붙지 못하는 것이었다. 공주님은 괴물의 머리가 떨어질 때마다 얼른 쫓아가 재를 뿌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침내 9개의 머리가 다 떨어지고 괴물의 몽둥이도 쿵 하고 땅으로 떨어졌다. 공주님 덕분에 괴물을 이겼습니다. 젊은이는 하늘에서 내려와 점잖게 인사를 했다. 공주님은 용감한 젊은이가 마음에 쏙 들었다. 젊은이는 괴물에게 붙잡혀온 사람들을 모두 풀어준 뒤 차례차례 광주리에 태워 땅 위로 올려보냈다. 그런데 욕심쟁이 군사대장이 젊은이의 공을 가로채려는 나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올라오고 젊은이만 남았을 때 부하들을 시켜 구멍을 확 막아버렸다. 군사대장이 험상궂은 얼굴로 소리쳤다. 내가 공주님을 구했다. 그러니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것이다.
공주님과 사람들은 군사대장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젊은이는 괴물과 싸우느라 힘을 다 써서 도저히 땅 위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땅속 나라에서 몇 날 며칠 헤매고 다녔다. 슬프고 힘들었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어서 밖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해. 마침 이리저리 뻗은 칡덩풀이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는 칡덩풀을 따라 땅속을 헤치고 간신히 위로 올라올 수 있었다. 땅 위로 나온 젊은이는 곧바로 궁궐을 향해 달렸다. 마침 궁궐에서는 군사대장과 공주님의 결혼식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멈추시오! 젊은이가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외쳤다. 공주님은 얼른 젊은이에게 달려갔다. 군사대장은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 임금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젊은이를 칭찬했다. 진짜 은희는 따로 있었군.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임금님. 공주님의 지혜가 아니었다면 머리 9 달린 괴물을 물리치지 못했을 겁니다. 임금님은 기분이 무척 좋았다. 용감하고 똑똑한 데다 마음씨까지 고운 젊은이를 사위로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 젊은이와 공주님의 결혼식이 열렸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다. 젊은이와 공주님은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